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정건 송영길이 사건의 이정건 뿌리건 이 씨가 있죠. 이정건이가 이제 송영길이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지금 송영길이가 이제 아직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건 씨의 편지하고요. 거의 비슷한 게 이화영이도 이재명이한테 글을 쓴 거예요. 편지를 쓴 건 아니고 페이스북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네. 부인식이든지 뭐 누구 시겠죠. 이화영이가 실제는 이제 이재명이 보라고 보내는 편지라 저는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정근의 편지와 이화영의 글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과연 이게 둘이는 같은 길을 갈까? 아니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갈까? 이런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정근 이분은 이제 여성 서초에 출마를 많이 했죠. MBC의 작가 출신이에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송영길이도 옛날부터 이정근 씨 때문에 좀 골치 아팠대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워낙 근데 좀 가볍고 천방지축 이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좀 이게 위태위태 불안불안하게 받는가 봐요. 송영길 척건한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저떻든 이정근 씨가 이제 돈을 구해가지고 이게 돈봉투 뿌리고 선거운동 도와주고 사무부총장이니까 사무부총장 그거는 이제 맞잖아요. 근데 이정근 씨가 이제 구속돼 있죠. 남편은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방송하는데 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형량도 4년 넘게 받아버렸죠. 형량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를 배신자로 민주당에서 이제 이정근이 네가 가벼워서 다른 돈 뇌물 받다가 너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거 아니냐? 네가 왜 박우식 씨라고 부산에 왜 그 사람한테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이러다가 결국 사고 터진 게 아니냐? 녹취 다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정근 씨에 대해서 워낙에 꼬리 자르기를 하니까 이정근 씨도 이제 열받죠. 자기도 송영길이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고생했는데. 자기가 돈을 받아온 것도 있고, 보면 이화영이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이화영이도 쌍방울이 개인적으로도 돈을 좀 받았지만, 또 이재명을 위해서도 많이 했잖아요, 일을. 딱 이정근 씨가 그래. 자기가 기업인, 박우식 씨, 기업인한테 돈도 많이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또 그 돈 중에 상당 부분을 또 송영길을 위해 쓴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딱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제 이정근 씨가요, 송영길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뭐냐면 이제 과연 이게 저한테만 꼬리를 자르기로 모든 책임을 저한테 다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송영길한테 보냈는데 지금 송영길이가 아직 답이 없네. 입장을 안 밝히네. 4년 2개월 받았어요. 박모 씨란 게 박우식 씨일 겁니다. 기사에 박모. 저는 이름을 밝히는 걸 원칙하니까 부산 자원인가 아마 폐기물 이런 거 업체일 거예요. 10억대 돈 받은 거니까 이화영이도 똑같잖아요. 이화영이도 처음에 받은 게 3억 얼마, 추가로 기재된 게 5억 얼마, 딱 10억 비슷하잖아요. 여독이 10억대 비슷하네. 받은 것도. 그리고 이제 송영길을 위해서 돈을 썼겠지. 4년 2개월 받았어요. 아까 제가 4년을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 정확하게 송영길이한테 편지를 보내서 나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 씌우자는 것인가.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달라. 오히려 송영길이 보고 진실을 말해달라네. 야, 자기한테 책임 다 떠넘긴다고. 참 이게 이정근 씨가 이런 편지를 보냈는데 송영길은 입장도 안 밝히고 계속 어디 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 까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석 취소하라 그랬잖아. 왜냐하면 이게 검찰청을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공격하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송영길이가. 그것만 간 게 아니고 또 이게 여러 군데 행사마다 다 다니면서 이게 정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온갖 행사 다 다닙니다. 민주화, 누가 열사들
이런 것만 있으면 이게 행사만 있으면 다 가가지고 연설하면서 온갖 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이가. 그리고 이게 뭐 온데 박원순 묘지도 참배하고요. 온데 그냥 야 노회찬, 전태일, 박종철, 박원순 이 묘소를 다 돌면서 온갖 정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송영길입니다. 이거 빨리 보석 취소해야죠. 근데 하여튼 이정건 씨가 편지를 보내서 저격하고 있다. 나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울 것인가?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정건 씨가 다 부른 것이 뭐. 법정에서도 정은 다 쓰니까. 그래서 송영길이 이제 큰일 났지 뭐. 송영길이도 이제 뭐 지금 보석 6개월 만기가 되어 나와 있는 거죠. 또 이게 실형 나중에 많이 나올 겁니다. 형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하고 똑같은 게 이화영이를 봅니다. 이화영이도 이게 이정건 씨하고 저는 거의 유사하다 봅니다. 이화영 씨가 개인적으로 이정건 씨도 개인적으로 10억대 받았는데 이화영이도 이게 잡범은 잡범이에요. 쌍방울이 그 온데 이거 문성옥 내연녀까지 이게 해가지고 막 월급 받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돈을 이게 얼마나 많이 받았었냐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인들한테도 또 이게 얼마나 많이 받았었냐고. 이번에 추가 기소 됐잖아. 신진호 부장한테 추가 기소. 그리고 옛날에도 이게 무죄는 받았지만 옛날에도 이게 수사받고 이런 게 많았더라고요. 야, 이런 게 운동권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화영, 그 다음에 안희정, 그 다음에 이광재, 그 다음에 김민석, 이런 자들 전부 뇌물 받아가 쓴 거 보세요. 운동권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10원 하나 뭐 쓰는 거 봤습니까? 무의도식 하는 사회 기생충 같은 이런 게 386 운동권 그렇잖아요. 무의도식 하면서 전부 이게 기업에 삥 뜯어가지고 그러면서 뭐 정의가 어떻고 사회 정의가 어떻고 떠들잖아요. 이런 자들이 김건희 여사 300만 원 파우치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게 이런 자들입니다. 원래 10억씩 받아 처먹는 이런 자들이 300만 원 뇌물 가지고 선물 가지고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화영 이자가 이제 그래도 대북 사업 부분은 억울하죠. 북한의 사업 부분은 좀 억울하다 보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이게 이재명이 원래 형량만 보면 쌍방울이 지가 받은 게 8년이고 북한에 보낸 거는 1년 6개월이에요. 그럼 9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이재명이 이걸 미리 다 풀었으면 검찰도 좀 선처가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게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라도 그것도 이게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검찰도 선처해 주는 거 이거는 이제 법리상 인지상정이고 법에도 그래요. 자백하면 좀 선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입장에서는 내가 알기에 이재명 북한에 가는 걸 다 인정했으면 검찰도 이게 구형도 좀 낮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또 혐의는 뭐 다툼이 있는 건 좀 기소를 이게 그렇게 탈탈탈 또 이게 추가 수사까지 다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끝까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막 말이 오락가락하고 계속 말이 바뀌고 하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인정 사정 없죠. 뭐 FM대로 제가 검사라도 FM대로 원칙대로 막 탈탈탈탈 털어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추가 기소 지금 옥 놓고 앞으로 이게 또 있대 또 있대. 그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가 근데 자기는 이재명이 보호해 주려다가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할 겁니다. 또 실제 그게 좀 맞고요. 일부는 그게 맞아요.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이제 그 교도소를 옮겼거든요. 원래 교도소가 이제 1심하고 2심, 3심 이런 신급이 바뀌면요. 교도소도 이게 이동합니다. 옮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게 그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며칠 전입니다.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고 이제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거예요. 야, 안양교도소 하면 이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거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제1 지금 남아있는 게 제일 오래된 교도소일 겁니다. 서울구치소는 이제 그 옛날에 서대문이 딱 옮겨왔고 아마 이게 가장 낡은 오래된 게 안양교도소일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안양교도소에 독방이 가죠. 그렇죠. 이화영이도 국회의원하고 부지사니까 독방을 주는 건 맞죠. 독방에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막 감시를 한다. 뭐 이걸 가지고 이게 또 뭐 마치 자기는 뭐 징벌방처럼 이게 왜 내려갔다가 CCTV 독방에 감시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법무부의 설명처럼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겁니다. 징벌 독방이든 홍거방이든 이게 CCTV 감시 안 하면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법무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원칙대로 처리한 거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지침대로 한 거다. 일반 거실에 다 이게 그래 있었어요. 옛날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 그래 있었다니까요. 똑같이 독방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야 이화영이가 이제 그 다음 글이 의미심장해요. 이화영이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뭐 부인이 올렸든 누가 올렸든 뭐라 올리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해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합니다. 이렇게 호송. 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미 성공했고 사건 조작 해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 썩으라고 던져진 듯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재명의 그 사건 조작이 가담하지 않았다 해유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감옥에 이렇게 평생 썩으라고 던져졌다. 이 말은 저는 이래 봅니다. 이재명 대표 좀 들어보시오. 내가 이게 당신한테 의리 지키다가 당신 이제 그 보호해 주려고 의리 지키다가 내가 이게 피해를 받아 이렇게 내가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됩니다. 이거 내를 이게 어떻게 구해 줄 겁니까? 저는 이런 호소로 봐요. 이걸 이재명이가 보면 그래 안 하겠어요? 그래서 놨잖아. 조작 해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감옥에 썩으라고 평생 내던졌다. 이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뭐 조작 해유야 검찰에서 조작 해유는 없었고 이화영이 이제 그냥 진실을 밖에 풀었다가 또 이게 뭐 풀어봤자 이게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어 사면 받는 게 낫겠다. 이러면 이게 다시 뭐 번복하고 이런 거지. 무슨 이게 검찰 조작 해유에 안 넘어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한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재명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이재명이라면 야 이화영이 이게 내 때문에 고생하네. 저 입 불면 큰일 난다. 저 입 열어버리면 나 완전 죽는데 어떻게든 이게 이화영 입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화영이가 이재명이 보호해 주려고 들어갔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뭐 변호사비도 상당히 대줄 거고 그러면서 검사들 특검하고 탄핵해서 막 이게 검사들을 공격해 주는 것도 이화영한테 도움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설득하겠지. 부인이나 이우일 친구 통해서 이 부지사 이화영 부지사 조금만 참아라. 나도 지금 어렵다. 조금만 참아서 우리가 정권만 잡고 윤석열 끌어내리면 그럼 내가 사면 1호로 이화영 사면 1호로 해줄게. 조금만 참아라. 그 사이에 너 가족들 묵고 사는 거는 내가 좀 도와줄게. 뭐 대장동이 저수지도 있고 정자동이 저수지도 있고 대장동 저수지는 말라버리는데 정자동이 저수지도 있고 내 배소연이 80억 개인 저수지도 있으니 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네 변호사비도 좀 대주고 네 변호해주면 또 한 자리 뺏지 않아 주면 되니까 대주고 어떻게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네 뺄 테니까 절대 너 입 열면 안 된다. 3년만 참아라. 이렇게 해요하고 있지 않을까. 부인 통해서 또는 친구 이우일 친구 통해서 또는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저는 해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도 이게 지금 자불안성일 거예요. 저 이화영이가 저 못 버티고 불면 어떡하나? 이미 검찰에 몇 번 불었거든요. 검찰에 2번 불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지금 불어버리면 이재명이 모두 끝장이거든요. 지금도 끝장인데 근데 더 불어버리면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잖아. 어떻게든 보호해야 되니까. 야, 지금은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정근의 송영길 사건의 이정근의 길과 이화영의 길이 지금은 다른 것처럼 보이죠. 이정근은 이미 다 불었고 이화영은 이게 불었다가 다시 번복해서 보호하려고 이게 지금은 약간 다른 길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저는요. 송영길이가 희망이 없으니까 이정근이 불잖아요. 결국 이재명이도 더 이상 대통령 희망이 없다. 이재명이가 다른 위정교사나 선거법으로 날아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다른 이유로 희망이 대통령이 될 희망이 없으면요. 이화영도 이정근의 길을 갑니다. 이 말은 이화영도 언젠가는 이재명이 아직은 대통령 기대감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데 이재명이가 그럴 가능성이 없어지면 이화영도 저는 입을 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정근이가 갔던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 범죄자들이 평생 의리 지키는 거 드문 일입니다.
아주 드문 일입니다. 진짜 이게요. 제가 취재한 바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 수사 기록을 복사해가 봤는데 어리지킨 놈 딱 하나 있더래. 김기춘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 하나가 내가 다 했다. 박근혜 대통령 아무 관계 없다. 그래서 김기춘 실장 좋아하는 겁니다. 딱 한 명 있더래. 수백 명 중에. 근데 이화영이가 김기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사건의 장세동 씨. 장세동. 이분은 끝까지 어리지킨 내가 다 했다. 전두환. 그래서 장세동 씨 교도소 갔다 왔잖아. 근데 교도소 나오고 나서 자기 집에도 안 가고 전두환 대통령 집에 먼저 찾아가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큰절을 하면서 각하 제가 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장세동 씨도 만났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소주 몇 번 먹었어요. 왜? 합천 저희 고향 선배니까 합천 향후 체육대 할 때 저 옆에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야, 장세동 씨가 의리 하나는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오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의리를 지켰잖아요. 장세동, 그 다음에 김기춘. 이런 분들 드뭅니다. 대부분 이게 좀 버티다 엽니다. 이화영이처럼 이 잡범은요, 온데 여자 문제, 온데 돈 받은, 저는 이화영에게 언젠가는 풉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그 언젠가가 이제 이재명이 대선 꿈이 날아갈 때, 그때가 될지, 그런 게 지켜봐야 되는데, 이화영에게 저는 금방 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하여튼 그 이정건이나 이화영, 워낙에 데칼코마니처럼 이게 닮아서 제가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은 약간 이게 다르지만 태도가 고담하게 이화영도 이정건 씨처럼 입을 열 거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은 바로 이게 가는 도저히 벗어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게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